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새마을회 생명살림연구소 소장 방경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기, 물, 토양 오염이 왜 이렇게 되었나, 자정 능력을 잃은 지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예상과 바꾸어야 할 4가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양의 화석 연료 사용은 지구 온난화를 가져옵니다. 말이 온난화이지 지구가 뜨거워져 생물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만 3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보다 5도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구는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여 약 1도씩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5도씩 올라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척되어 한계선을 넘으면 결국에는 기후이탈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후이탈이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즉, 기후이탈이 일어나면 이변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기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다음 날의 날씨도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이나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손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2013년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지의 발표에 의하면 만약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전 세계는 2047년경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5년 정도 빠른 2042년경에 기후이탈이 발생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기후이탈 이후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아셨을 것입니다. 변화해야만 나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살림운동의 선봉이 되고 단단한 주체가 되면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함께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생활 현장에서, 일터에서 생명살림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크게 4가지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생각과 생활, 그리고 세상과 문명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즉 생명의 세계관을 굳건하게 확립하고 주위에 널리 알려 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삶과 교육을 통해 일상화하고 많이 쓰고 버리는 소비문화, 반생명 문화와 절연하고 모든 것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문화, 생명 살림의 문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즉, 행복의 가치관을 실현해야 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버리는 삶은 행복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단순 소박한 생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쓰레기를 결정적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즉, 자원의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원을 아끼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필요 이상의 자동차, 특히 자가용 등의 사용은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자동차의 1년 운행 거리가 대륙 국가 자동차 대국 미국보다 깁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걸어 다닐 수 있는 등의 정신적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의 변화에 따라 계절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조금 덥게, 또 겨울에는 조금 춥게 생활합시다. 셋째,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람직한 세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한 명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꾸준히 작은 실천부터 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목적에 공감하기만 하면 단결력과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외국에서 볼 때 아주 놀라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2020년도 코로나19, 2002년도 월드컵 경기, 70년대 새마을 운동 등이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회구조로 바꿔야 하겠습니까? 독점과 차단의 구조를 공존과 순환의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순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공존하고 모든 생산, 소비, 배기 활동이 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벌고 성장이 최고인 사회구조가 아니라 생산활동이 생명에 이롭게 되도록 전면적인 생명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히 농업과 임업이 생명산업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문명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크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사냥과 채집으로 살았던 시기를 거쳐 대략 1만 년 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1750년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농업에 의존하던 식물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전기기관 기계화혁명으로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화되고 제2차 전기에너지 대량 생산 혁명으로 벨트 컨베이어 사용이 활성화되고 제3차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으로 미국 주도 글로벌 IT 기업이 부상하고 제4차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반 만물 초지능 혁명으로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 혁신으로 변화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며 물질 제일주의를 추구해온 광물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광물 문명은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여 생명이 살기 어려운 지구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금은 그러한 광물 문명의 정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끊임없는 소비지향 거대 문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한 문명, 생명 문명으로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고 못 생명들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생명 문명은 순환의 문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연의 치유 능력 안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적정 문명으로 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작은 문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불을 덜 쓰고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소유보다는 존재를, 성장보다는 행복을 추구하여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꿔야 합니다. 생명의 위기 문제는 다른 생물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급박한 앞으로의 예상과 바꾸어야 할 4가지 방안을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실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생명살림 운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살림 운동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